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또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뉴스쇼 아직까지 발음이 조금 어렵습니다.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박순봉 기자가 괜찮으면 뭐 괜찮은 거예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키워드 볼까요? 한동훈 제명, 국민의힘은 전면전. 국민의힘은 전면전. 어제 새벽에 제명 조치가 됐잖아요. 어제 국민의힘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네. 일단 흐름을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당권파 쪽에서는 이게 그 동시타격 전략이라고 할까요? 그런 흐름으로 쭉 준비를 해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한 게 아니죠. 동시타격이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절연을 하고 그다음에 동시에 한동훈 전 대표도 당에서 내보내겠다. 이게 동시타격 전략이기 때문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구형이 있은 다음에 몇 시간 뒤에 바로 제명 조치가 나왔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흐름 자체는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후폭풍이 쭉 있었는데 어제 국민의힘의 하루를 시간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아침에는 그 소식이 쭉 퍼지면서 당 관계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는데 이 당권파 쪽에서는 당연히 제명 결정을 찬성하는 목소리를 냈고요. 특히 그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그 한동훈 전 대표한테 정치권을 떠나라, 뭐 자중하며 살아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우재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다 이런 입장글을 내놓기도 했었고요. 예. 그리고 나서 오전에 장동혁 대표가 대전시청 가가지고 일정이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기자들이 당연히 이 문제를 물어봅니다. 물어봤더니 윤리 결정을 뒤집을 생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최고위에서 의결 제명을 확정하겠다라고 쐐기를 박은 겁니다. 예. 근데 이 흐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미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던 거기 때문에 뭐 잠깐 아침에 반발이 있다라고 해서 뒤집힐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어제 이 자리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고의 결정을 좀 보겠다라고 했는데 장동혁 대표는 뒤집을 생각이 없다라고 한 거군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가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제명을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했고요. 의원 23명이 명의를 올렸습니다.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은 첫 번째는 제명 결정이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 정당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처사라는 거고요. 또 절차도 맞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심야에 기습적으로 결정을 해서 일부 언론에만 공개를 했다. 그리고 장 대표 혁신안에도 그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했는데 예전에 장 대표가 혁신안 낸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통합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조치는 오히려 분열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요구 사항이 한 가지 있었는데 최고위에서 의결을 하기 전에 의총을 열어달라. 즉 의원들의 입장을 들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가 예정이 돼 있죠. 맞습니다. 예. 근데 오전 9시에 예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후에 한동훈 전 대표도 기자회견을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이 장동혁 대표가 또 다른 계엄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즉 요약을 해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국가 차원의 계엄을 했고 장동혁 대표는 정당 계엄을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후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무엇이 있을까? 일단 당내에서 꼽히는 게 재심 신청이거든요. 윤리 판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따져봐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한동훈 전 대표가 기자회견 과정에서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는 내용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안 하겠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가처분 신청인데 이건 어제 친한계 쪽 인사한테 들어보니까 기정사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꼭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물론 이제 최고위 의결된 다음에 하겠다라는 거예요. 만약 최고 의결이 되면은 그때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를 안 하면은 인정을 하는 거네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당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겠다라는 거고요. 그 이후 상황까지도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즉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 제명이 되고 가처분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뭐 본안 소송을 쭉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만약에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이제 무소속 출마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다. 국회에 무소속 돌아오는 출마까지. 것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해주신 그 부분인데 의총이 좀 관건이거든요. 목소리가 많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당연히 의원들이 요청을 하면 당이 물어보니까 의원총회를 여는 거는 수순이고 원내대표 쪽에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는 한데 문제는 최고위 시간이 오전 9시거든요. 의총은 그 뒤에 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최고위가 결정한 다음에 열리면 뭐 형식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의총이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최고위 시간보다 전에 열어야지 의견을 전달하거나 할 텐데 의총을 현실적으로 오전 9시보다 더 빨리 열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아까 오랫동안 준비해 왔던 거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굳이 의총 결과를 기다려서 최고의 시간을 늦춰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장 대표 의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특히 당권파 쪽에 물어보니까 이건 며칠 시끄럽다가 지나갈 거다. 반발이 있어도 맞고 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명이 될 가능성은 확정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며칠 욕을 먹더라도 이 기회에 한동훈 전 대표는 버리고 간다. 네. 뭐 이런 기조군요. 이 분위기를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당권파는 그럼 이 당권파하고 친한계하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완전히 정반대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느껴졌는데, 그러니까 당권파에서 이렇게까지 이제 나선 이유는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러 번 전해드렸지만 이 반한 정서라는 거, 반 한동훈 전 대표 정서라는 거는 장 대표의 존립 근거이자 지지 기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핵심 이익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하고 가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건 하고 갈 건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느냐면은 의원들이 여러 명 막 반발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그 사람들이 탈당을 하거나 그리고 요구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장 대표한테 물러나라고 하느냐 그것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치명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며칠 시끄럽다가 지나갈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반대로 친한계 쪽에서는 어제 23명의 의원들이 연명해서 입장이 나왔으니까 이건 굉장히 큰 상황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입장 낸 사람이 이 정도고 입장을 안 낸 사람들 중에서도 당 주류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기존에는 이제 그 의원들이 한동훈 좋아 싫어 이런 문제로 했을 때는 싫다고 하는 여론들이 꽤 있기도 했었지만 반대로 이게 제명이 옳으냐 그르냐로 가면은 이건 의원들의 지지를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특히 언급을 하는 게 어제 그 유튜버 고성국 박사가 한동훈 다음은 오세훈이다 뭐 이런 취지로 방송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오세훈 시장도 이제 내쫓아야 된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축출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이걸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지도부가 못 버틸 거다. 만약에 최악의 상황에는 설 전에 무너질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완전히 좀 다르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나씩 좀 더 김준일 평론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 결정 이후에 조금 당권 투쟁이라고 권력 투쟁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실상 뭐 이게 맞다 아니다 이게 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이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러면 권력을 잡아야 된다 이런 것까지 들어갈 수가 있겠지요. 예. 그러니까 언론들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평가했느냐 조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10대 종합일간지가 전체가 다 사설을 썼어요. 이거 관련해서. 보통 이제 몇 개가 쓰느냐도 좀 이게 봐야 되거든요. 이게 그 정도로 굉장히 정치권에서 중요하게 보는 언론들이 중요하게 보는 이슈다. 그러면 10대 종합일간지 이른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일간지도 있을 것이고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일간지도 있을 것인데 어떻게 썼습니까? 내용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일단은 어떤 단어들이 제목에 나왔냐면은 뺄셈 정치라는 단어가 4군데서 나왔어요. 뺄셈 정치. 예, 중앙일보, 세계일보, 국민일보, 서울신문 4군데서 나왔고 추락이라는 단어가 추락의 끝이 안 보이는 국민의힘, 경향신문, 더 추락하는 국민의힘, 문화일보, 그리고 자멸의 길로 가나 한국일보. 예, 그리고 뭐 4분만 더 격해진 국민의힘 한겨레, 조선일보가 굉장히 세요. 예, 심야의 테러 마피아라며 한동훈 제명 정상 아니다. 정상이 아니다. 동아일보는 대선 후보 날치기 교체 떠올리게 한 한밤 한동훈 기습 제명. 이거는 이제 그때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총리로 교체하려는 시도가 밤에 있었잖아요. 그게 또 뒤집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밤에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 당시 후보 교체가 새벽 3시에 있었죠. 예, 이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느 곳 하나 지금 이거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쓴 데도 없다. 다 비판하고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래서 다 갈갈이 찢어져 가지고 니들 뭐 선거는 치를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뭐 이런 이제 뉘앙스가 많습니다. 일단 지금 친한계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법적으로 이제 법적 조치로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친한계에서는 이거는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진다라는 쪽으로 좀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법원에서는 웬만하면 정치적 이슈는 조금 자기들 그러니까 개입 안 하고 싶어요. 우리한테 좀 가져오지 좀 말아줄래? 거의 이런 스탠스거든요. 근데 너무나 이제 파장이 크거나 명백하게 잘못이 있으면은 이게 이제 개입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이준석 대표 첫 번째 징계 때 첫 번째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된 적이 있어요.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일단 9시간 만에 정정을 했어요. 한동훈이 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1, 2위 결정문에서 제명하기로 된 이유 당시 당원 게시판에서 몇몇 사실관계를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썼다. 일부의 게시글은 그러다가 다시 그걸 정정했죠. 예, 그거는 수사기관에 맡겨야 된다. 그러면 이게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징계에 물론 이제 가족이 쓴 거는 인정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라면 징계를 했지만은 이거를 이제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있고 예. 절차적으로도 제대로 이제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명이라고 하는 건 5년간 당적을 이제 유지할 수 없거든요. 국민의힘. 그러면은 재입당이 안 되죠. 예, 재입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해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재심 신청 기간이 일주일이에요. 그럼 재심 신청을 안 할 건데 일단 기다려 줘야 되잖아요. 당 입장에서는. 예. 그러면 일주일 뒤에 최고위원회 열고 제명 확정하고 그러면은 법정 가고 그러면은 이 타임라인이 2월, 3월 이제 막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장동혁 대표 체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자신들의 플랜대로 갈 것이냐. 플랜이 이제 며칠 좀 시끄럽다 말겠지. 예, 며칠 좀 시끄럽다 말겠지. 그리고 한동훈도 쳐내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이제 1월 16일 날 선고 금요일 날 내일 이제 공무집행방에 선고 나오고 특수공무집행방 그리고 2월 19일에 절연하고 뭐 이를테면은 내란 나오면은 이게 잘 되겠느냐 이런 이제 우려들이 당에서 나오니까 다들 이제 좀 재고해달라 이런 상황인데 답이 없어 보입니다. 앞서 이제 박순봉 기자가 동시타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윤석열도 절연, 한동훈도 절교 정도가 되겠네요. 절교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을 일으킨 사람이고 한동훈 전 대표는 또 바로 계엄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한 건데 어떻게 보면 양측의 메시지는 정반대였는데 둘 다 절연하겠다 이런 거네요.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절연을 할 수도 있고 뭐 예. 이제 노선 전환할 수도 있는데 그 반대 진영에 있었던 사람이 한동훈이 상징성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을 쳐내는 것 자체가 이게 절연으로 볼 수가 있느냐 이제 당이 쇄신으로 볼 수가 있느냐 당에서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복잡한 정치 투쟁 노선에 지금 들어갈 수밖에 예. 없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김재섭 의원이 대한과 미래에 소속돼 있는 소장파라고 볼 수 있죠. 김재섭 의원이 출연하기 때문에 집단 탈당이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봉 기자 두 번째 이슈는 뭔가요? 검찰개혁안 거센 후폭풍. 예. 정부가 입법 예고안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도 반대가 많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약간 화가 난 듯도 보이고요. 네. 월요일에 검찰개혁 정부안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전해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여권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면서 계속해서 시끄러웠습니다. 어제 상황을 좀 보면은 두 가지 반발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검찰개혁 추진단 내부 반발이에요. 이 정부안이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내놓은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서 자문하는 자문위원들이 있었는데 6명이 어제 기자회견을 하고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기자회견 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국민 뜻하고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개혁의 대상이 돼야 될 검사들이 주축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짚었는데 예를 들어서 봉욱 민정수석 이제 검사 출신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외에 법무부 파견 검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도를 하면서 오히려 검찰 권력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안이 나왔다라고 반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요구한 거는 이 안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은 원래 이제 공소청하고 중수청 쪼개지는 건 처음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예. 공소청에서 기소를 하고 중수청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이렇게 쪼개는 안은 나왔던 건데 여기에는 이견이 없었는데 실제 중수청에서 수사를 누가 하느냐 수사관으로 쭉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처음에는 예측이 됐었거든요. 그냥 1급부터 9급까지 수사관들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 월요일에 나왔던 안은 수사사법관하고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안이 나왔고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마치 이제 검찰청에서 검사와 검찰 수사관 이렇게 이원화된 것처럼 비슷한 구조라는 거죠? 맞습니다. 딱 그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이거 쪼개지 말고 일어나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은 민주당 내부의 의원들의 반발이거든요. 특히 이제 법사위원들 중심으로 반발이 있었는데 뭐 추미애 법사위원장, 뭐 그리고 대표적으로 김용민 의원 이런 인물들이 크게 반발을 했고요. 그리고 뭐 박지원 의원이나 전현희 의원도 비판을 했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검찰 시즌 2가 되는 게 아니냐. 되는 게 아니냐. 네, 뭐 전현 의원도 나와서 얘기했었죠. 예, 앞서 이제 자문위원 6명이 사퇴했다고 하는데 자문위원이 전체 16명, 6명은 일단 이 안에 대해서 반대고 10명은 일부 보도에 따르면 찬성 분위기가 많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정청래 대표도 이 안이 논란이 되니까 수정 변경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여러 번 뭐 수정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내놨고 어제도 충남에서 민생현장 최고위원회를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서 국민 당원 목소리 들어가지고 정부안을 수정 변경하겠다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이미 공지를 낸 바가 있었거든요. 청와대 공지였는데 그 의견을 수렴을 하겠다, 충분한 논의와 수기를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도 내놨습니다. 근데 그 좀 내용들을 좀 속내를 좀 들어보면은 정부 쪽에서는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청와대 쪽에서는 그냥 당에서 의견 수렴을 잘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의 원론적인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예, 다만 단서를 붙이는 거는 좀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합의된 부분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나왔던 안이 고당정에서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논의가 없이 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당과도 논의가 청와대나 많이 됐다는 당이나 얘기죠. 정부 다 논의가 됐다라는 예. 거고요. 정부 쪽에서는 조금 불만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 게 당에서는 좀 그 당원들의 당심을 많이 좀 반영을 하는 걸로 보이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 보호, 그다음에 권력 기관 간의 견제, 뭐 사법의 완결성, 그리고 또 수사 과정에서 검사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으니까 유인책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것이고 특히 예, 두 번째로는 당 주요 인사들한테는 다 사전에 설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발이 나오는 거는 좀 아쉽다라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예, 협의는 다 됐는데 왜 이제 와서 뭐라고 하냐 이런 분위기가 정부 차원에 있다는 거고. 김준일 평론가님, 예.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당정이 사실 지난번 법사에서는 소란도 좀 있었습니다. 충돌하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어디에 방점을 찍을 것이냐, 검찰의 힘을 완전히 빼는 것에 지금 민주당이나 그 지지자들은 좀 더 보고 있는데 예, 이게 실제 이제 수사를 그러니까 굴러가게 해야 되잖아요. 수사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게 수사관들만 보내면은 수사가 될 것이냐라는 현실적인 고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그동안에 경찰도 지금 뭐 검찰과 좀 대등한 지위,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대등한 지위가 됐지만 지금 경찰 수사하는 거 보면 못 믿겠다라는 게 다수예요 지금. 그래서 뭐 그러니까 강선 의원이나 김병기 의원 수사, 예. 압수수색도 굉장히 늦고 권력의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속도도 그렇고 뭐 출국 금지도 안 하고 지금 뭐 헤럴드 로저스인가 저 쿠팡 임시 대표도 그냥 나가버렸어요. 수사받으라고 했는데 미국 갔어요. 미국 가버렸어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너무 허술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검찰이 그동안 수사를 잘해왔으니까 어느 정도 필요하고 수사관만으로 안 된다라는 게 여론이 이제 내부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왔는데 그럼 검찰하고 뭐가 똑같으냐. 그래서 이거를 글쎄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또 이제 일단 만들어 놓은 수사 지연 사태도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고 특수수사 안 되는 것도 우려가 되는 거라서 실제 이제 좀 조율 과정이 필요한 건 맞는데 이게 좀 과잉 이념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잉 이념화란 건 뭔가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검찰 개혁이 세상의 모든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지금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의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게 수사 이런 안이 나온 데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무조건 안 된다라고 지금 전제를 하고 지금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중수청을 만든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문 수사기관으로서 여기가 제 역할을 해서 특수 범죄들이라든지 뭐 이를테면 정치인들, 예. 비리들 해야 되는데 일단 뭐 기존의 검사가 가지고 있던 수사 역량을 그대로 사장시키기는 어렵다 이런 예.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로 그러면 수사관만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그 수사를 잘 할 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검찰은 안 돼라고 지금 그들이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뭐를 어떤 특별한 안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예. 무조건 안 돼. 검찰은 없애야 돼만 쪽으로만 얘기를 하면은 수사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답을 내놓을 것인가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정부는 좀 더 방점을 찍는 상황인 거고 당의 일부 강경 성향 의원들은 검사 무조건 힘 빼고 없애야 된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많다는 거죠. 예. 예, 일단 변경 수정하겠다고 정청래 대표가 얘기했고 정책 의총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논의가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보도록 할까요? 쿠팡 구하기에 나선 미국 의원들. 예, 쿠팡
사업은 한국에서 하는데 미국 기업이다. 미국 의원들이 많이 보호를 하고 있나 봐요. 네,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13일에,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어제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연방 하원에서 그 청문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화당 의원들이랑 민주당 의원들, 그러니까 여야 할 것 없이 쿠팡을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를 좀 비판을 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 공화당 소속인데요. 한국이 한미 무역 협정에서 미국 기업 차별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명백하게 미국 기업 겨냥한 입법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그 한 사례로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 조치를 들 수 있다. 아예 쿠팡하고 한국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예. 캐럴 밀러 의원 역시 공화당인데 마찬가지로 그 자유로운 디지털 무역의 흐름을 억압하려는 시도가 한국에서 두드러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근 2명의 미 기업 임원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 사냥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헤럴드 로저스 대표하고 김범석 의장을 언급한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쪽 상황이 안 좋은 게 여안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가가지고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원들도 만나고 재계나 정부 인사들도 만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이사 연방 하원 의원을 만났어요. 예. 만나가지고 공화당 소속인데 만나서 설득을 했는데 문제는 오히려 아이사 의원이 만나고 난 다음에 SNS에 글을 올렸는데 쿠팡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반대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예 쿠팡은 미국 기업이다. 미국 증시에도 상장돼 있고 김범석 의장이 국적은 미국인이니까 미국 기업을 왜 건드냐 이런 분위기가 좀 많네요. 이게 맞습니다. 로비 영향도 좀 있다면서요. 2021년부터 그러니까 미국은 로비가 합법화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얼마나 로비를 했는지가 나와 있는데 2021년부터 쿠팡이 159억 원을 로비를 했거든요. 이 액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영향을 준 걸로 보이고요. 다만 어제 국회 외통위 쪽에 물어보니까 분위기는 일단 정부가 나선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의원들은 나섰지만 미국 정부가 나선 건 아니니까 아직 그렇게 심각하게 볼 단계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부담되는 상황 맞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김준일 시사평론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